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도구, 즉 미디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도, 우편, 신문, 책, TV 등 수없이 많은 미디어가 생성과 쇠퇴를 겪어왔죠.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미디어인 인터넷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확산되고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죠. 인터넷은 사람에게 여러 유익을 주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에 대해 경고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빨리 책을 훑어보도록 하죠. 1968년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원인 마이클 버제니치는 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미세 정극을 넣어 손 감각과 연결된 부위를 파악했죠. 그리고 그 손에 상처를 내서 감각신경을 절단했습니다. 처음에 손의 신경은 마구잡이로 자라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진행된 실험에서는 원숭이의 뇌가 실제 손에서 보내오는 신호와 일치한 것을 보냈습니다. 상처 입은 손의 신경이 재배치된 대로 뇌가 재정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뇌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뇌가 유년기에 틀이 잡히기에 성인기에는 변하지 않는 물리적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제니치의 실험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변하고 적응한다는 점, 즉 신경 가소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뇌과학이 이후에 더욱 발전하면서 신경 가소성의 넓은 범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명을 하면 청각이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점자를 배우면 해당 부분은 촉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회로로 변신하죠. 요약하자면 뇌의 여러 부위가 각기 다른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험과 환경, 필요에 따라서 뇌가 변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는 같은 경험의 반복이 뇌 속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하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신체 활동이든 정신 활동이든 상관없이 뇌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요. 유전의 결정론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신경 가소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따라 불이 켜집니다. 그렇지만 변화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뇌가 쇠퇴하는, 지적으로 쇠퇴하는 부정적인 면도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일상이란 자연스러운 자극을 통해 꾸준히 저항 없이 변하기에 우리 뇌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인류는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각종 도구가 발명되었지만 지적 기술은 정신적 능력을 확장하고 지원했죠. 예로 지도와 기계식 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지도는 공간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인공적으로 표현해 지적인 개념으로 바꾸었죠. 마찬가지로 기계식 시계는 시간이라는 비가시적 현상을 자연을 이용한 해시계나 물시계 등과 다르게 더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도왔죠. 실제를 축소하고 유추하며 더 섬세하게 다듬은 지적 기술들은 특별히 추상적 사고 능력을 성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적 기술은 우리의 언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는 대략 325km이고 오늘 3시에 차로 출발하면 4시간 32분 정도 걸린다는 말은 앞서 예시로 든 지도와 시계의 발전이 바꾼 언어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비교하거나 여기서 다른 정보를 유추해서 우리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토대로 생각하고 생각은 언어로 나오기에 두 가지는 상호적인데요. 지적 기술은 이런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지적 생활 중에 읽기와 쓰기는 문자가 발명되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문자라는 상징을 이해 가능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읽기와 쓰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기에 뇌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변화는 문맹자의 뇌와 글을 아는 사람의 뇌의 차이와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권 간의 차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자 미디어를 대표하는 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류의 뇌에 넓고 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이 읽는 능력을 뇌에 장착시켰죠. 책이 짧게는 단어부터 문장, 문단을 넘어 챕터와 한 권까지 이해해야 하기에 집중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깊이 읽기를 통해 추상적 사고 능력과 집중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직접 겪지 않은 세상을 섬세하게 경험합니다. 책과 관련한 기술의 진보는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술을 하기 위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글의 내용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정보가 더 정확해지기도 했고요. 인쇄업이 커져 여러 종류의 간행물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에 맞는 거시적 요소들도 탄생 및 변화했습니다. 법이나 도서관, 도시계획, 언어, 사상, 그리고 역사 등이 말이죠. 그러다 두두 등장,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미디어가 있었지만 크게 책으로 묶어볼 수 있는 것들이거나 다른 미디어에 곧이어 자리를 내준 것들이었죠. 그나마 비슷한 시기에 텔레비전이 임팩트 있게 등장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과는 비교 불가죠. 바보상자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TV의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인터넷은 빠르게 다른 미디어의 콘텐츠들을 흡수해갔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를 중심으로 음악, 영화, 뉴스, 책, 전화, 공간 등이 빨려 들어갔죠. 물론 아직 음악을 CD로,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것들을 접하기 위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인터넷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의 유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만큼의 코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처럼 정보를 선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로 된 링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정보에 즉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상하 좌우에는 추천 동영상이든 좋아요 버튼이든 구독 버튼이든 다양한 버튼과 링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지 않아서 다른 영상으로 쉽게 넘어가실 수 있죠. 수많은 자극 요소를 감지한 뇌는 그것들을 평가하고 클릭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뇌를 혹사시키는 산만함으로써 결국 깊이 읽기보다 피상적인 사고를 훈련시킵니다. 또한 인터넷은 그런 콘텐츠들이 생산되도록 촉진합니다. 그의 경우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어야 채널이 활성화되기에 SEO, 검색엔진 최적화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쓰여집니다. 영상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콘텐츠들을 클립으로 나눕니다. 최대한 짧고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재밌는 콘텐츠가 주가 되죠. 인터넷의 특성과 콘텐츠들이 뇌에게 산만한 자극으로 여겨지면서 신경가소성의 부정적인 면이 활성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 기계를 통해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상적 사고가 반복되고 기존의 깊이 읽기를 담당한 회로가 대체됩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은 기억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지능의 깊이는 작업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고 하나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작업 기억은 반복을 해야 그나마 장기 기억에 도달하는데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와 자극은 작업 기억에 부하를 겁니다. 결국 얕은 수준의 지능만 남게 되는 거죠. 저자인 니콜라스 칸은 신경가소성과 결합한 인터넷이 최종적으로 인간성 소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깊이 읽기만이 아니라 공감과 열정도, 고요함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산만함과 집중방해는 고차원적인 감정 이해를 얕은 수준에 머물게 하기에 타인과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저자는 깊이 있는 자아가 줄어들면서 문화가 시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2010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1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최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시기이지만 갤럭시 S1과 아이폰 4 등 초기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때였죠. 다양한 기기와 기술이 출시된 지금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인터넷은 우리의 사고, 감정, 지능을 얕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원제는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hallows, 즉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부제는 대놓고 인터넷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자는 인터넷의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그저 초점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맞춰져 있을 뿐이죠.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수많은 연구 결과와 추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이 영상의 길이로 요약해서는 안 되는 책이었죠. 저는 저자가 주장한 인터넷의 산만함과 집중방해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링크들을 타고 타면서 생각도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제가 책을 읽을 때까지 지속이 되었죠. 책과 영상을 통해 뭔가를 이해하고 배워간 것 같지만 남은 것은 내가 무언가를 봤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물론 베네핏도 있지만 요즘 들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에 꾸준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코스트를 몸으로 체험한 것 같고요. 균형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책을 최대한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는 이후로도 유효할 것 같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마셜 맥루한의 주장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맥루한은 미디어 콘텐츠가 아닌 미디어 자체에 집중하도록 강력한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미디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교체해서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 책은 맥루한의 주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